네, 안녕하세요. 저는 우리 아이 건강한 생활 습관 만들기에서 식습관에 대해서 말씀드릴 임상영양사 박미나입니다. 제목을 맛있게 자라는 우리 아이 건강한 식사라고 정하고 부제를 온 가족이 함께해요 라고 정했는데요. 건강한 식사는 아이들에게만 강요되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과 아이들, 즉 온 가족이 함께해야 된다라는 내용을 담아서 강의를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강의 순서는 먼저 식습관이 생기게 되는 요인과 현재 우리 아이들 식습관 실태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 또 바른 식습관을 만드는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식습관은 어떻게 만들어지게 될까요? 말 그대로 먹는 습관이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생겨나는 게 아니라 매일 매 끼니 또 내가 무엇을 선택해서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만들어지게 됩니다. 우선 내가 좋아하는 음식은 아무래도 자주 먹게 되겠고 또 싫어하는 음식은 덜 먹게 되겠죠. 또 이제 밥을 먹을 때 부모님이나 선생님들이 교육해 주시는 거에 따라서도 영향을 받고 또 또래 친구들이 같이 먹는 거에 따라서도 영향을 받게 됩니다. 또 요즘은 아이들이 스스로 이렇게 식사나 간식을 사 먹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환경에 얼마나 노출되느냐도 영향을 많이 받게 됩니다. 식습관은 이렇게 개인적인 요인, 또 환경적인 요인에 따라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럼 이제 우리 아이들 실제로 어떻게 먹고 있는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채소 반찬 잘 먹는 친구들도 있지만 또 이렇게 좋아하는 것만 먹고 잘 안 먹는 친구들도 있죠. 또 요즘에는 배달이나 외식이 늘어나는 환경적인 요인들 때문에 점점 더 아이들 채소 섭취가 좀 감소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채소를 매일 먹는다고 대답한 친구들은 30%가 전체 30%를 넘지 못하고 있고 10년 전에 비해서 점점 아이들의 채소 섭취가 줄어들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아침에 일어나는 게 힘들어서 등교할 때는 아침을 거의 먹지 않거나 또 여러 가지 환경적인 이유들 때문에 아침 식사를 하지 않는 아이들도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 통계에서도 아침을 굶는 아이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고 청소년의 경우에는 거의 46%가 아침을 먹지 않는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또 이제 요즘 아이들 학교 끝나고 뭐 학원 가야 되면은 배달이나 외식을 스스로 시켜서 이렇게 먹는 경우도 있는데 통계를 보면 일주일에 한 번 이상 패스트푸드를 사 먹는다라고 대답한 비율이 무려 75%가 넘고 이게 점점 증가하는 추세임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또 이렇게 패스트푸드 먹다 보면은 아이들이 이렇게 음료를 먹게 되는데 음료 종류 중에서도 탄산음료의 섭취가 다른 음료 섭취보다 월등히 잦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채소나 자연식품의 섭취는 점점 줄어들고 가공식품 섭취가 점점 늘어나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 이러한 식습관은 성인까지도 이어지게 됩니다. 요즘은 그 초가공식품의 섭취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시대인데요. 초가공식품이라는 거는 방부제, 유화제, 착색료, 인공감미료 등 화학적 첨가물을 사용해서 고도의 가공 작업을 통해 제조된 식품들이고 대표적으로 뭐 탄산음료, 아이스크림, 소세지, 인스턴트 식품과 같은 것들이 해당이 되게 됩니다. 네, 이런 초가공 식품의 경우에는 칼로리, 염분, 당은 많은데 섬유소나 비타민이 적어서 영양적인 불균형을 일으키게 되고 또 포만감이 적다 보니까 과식을 많이 하게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한 식품 첨가물과 가공 과정 중에 생성된 유해물질도 문제가 될 수가 있는데 이러한 초가공 식품의 잦은 섭취는 혈압, 혈당, 혈중 지질 수치에 영향을 미치고 비만의 원인이 되며 이로 인해서 신장대사 질환 위험이 증가하게 됩니다. 즉 당뇨, 이상지질혈증, 고혈압 이렇게 대사 질환이 점점 더 어린 나이에 발병될 위험성이 높아지게 되는 겁니다. 그럼 바른 식습관이란 어떤 것일까요? 바른 식습관이라는 거는 새끼니를 규칙적으로 또 나의 필요량에 맞게 필요한 영양소를 골고루 먹는 것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이 세 가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바른 식습관의 첫 번째는 규칙적으로 먹기입니다. 불규칙한 식사는 결식이나 과식을 불러일으키고 이는 불균형한 영양 섭취를 일으켜서 성장 지연이나 비만을 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기상 이후에 아침 식사를 시작으로 5에서 6시간 적절한 공복 시간을 두고 새끼니 식사를 하는 것이 아이들 성장과 발달에 있어서 중요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바른 식습관을 위해서는 나의 필요량에 알맞게 먹는 게 필요한데요.
성장기 아이들은 본인 필요량보다 적게 먹게 되면은 성장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수가 있고, 반대로 너무 많이 먹게 되면 비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개인마다 차이는 있지만 한국인 영양소 섭취 기준에 따른 6에서 14세 아이들의 필요 추정 열량과 단백질 권장 섭취량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 열량과 단백질이 실제 식사에서는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는 뒤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이제 먹는지 알았으니까 어떻게 먹어야 되는지도 알아야겠죠. 그래서 세 번째 바른 식습관은 골고루 먹기입니다. 그래서 골고루 먹기 위해서는 이 식품 구성 자전거를 알아야 하는데, 아마 이제 아이들은 학교 같은 데서는 봤을 수도 있고, 부모님들께서는 학창 시절에 식품 구성 탑이라는 그림으로 접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이 식품 구성 자전거라는 거는 우리가 평소에 먹는 음식들을 영양 구성 성분이 비슷한 것들끼리 모아 놓은 건데요. 아이들의 원활한 성장과 발달을 위해서는 이 자전거 바퀴 안에 있는 음식들을 골고루 잘 섭취를 하는 게 필요하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원안에 있는 식품군들을 하나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노란색 곡류군 같은 경우에는 주로 밥, 빵, 떡, 국수, 감자, 고구마와 같이 탄수화물이 풍부한 식품입니다. 이 탄수화물은 우리 뇌와 몸에 필요한 에너지를 공급하기 때문에 반드시 섭취를 해야 합니다. 그 다음 보라색 어육류군은 고기, 생선, 두부, 계란, 콩 같이 단백질이 풍부한 식품입니다. 이 단백질은 우리 몸을 구성하고 면역력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다음 채소, 과일은 우리 몸에 비타민과 무기질, 섬유소를 공급을 해주는데, 특히 채소에 들어있는 섬유소는 포만감을 주고 또 장운동에 도움을 주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유, 두유, 요구르트와 같은 유제품은 칼슘과 단백질이 풍부하기 때문에 한창 성장기인 우리 아이들에게 꼭 중요한 식품군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 이 식품군들을 필요한 양만큼 어떻게 구성해야 되는지 한번 볼 건데, 이 중에서 9에서 11세의 아이들 기준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남아 9에서 11세의 경우는 하루에 2000칼로리가 이제 필요 열량이 되겠고, 세 끼니 규칙적으로 식사를 해야 되는데, 끼니 때마다 밥은 한 공기. 이 한 공기가 이제 즉석밥 하나가 210g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 한 공기랑 끼니 때마다 어육류 2가지 정도, 뭐 채소찬 2에서 3가지. 간식으로는 우유나 두유를 한두 컵 정도 먹고, 또 과일을 한 종류 먹는 식사가 되겠습니다. 여아 9에서 11세는 이제 1800칼로리이기 때문에 전반적인 식사 구성은 비슷하지만 밥량이나 반찬에서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근데 그 가정과 학교에서 이렇게 균형 잡힌 식사 짜주면 아이들이 잘 먹나요? 잘 먹는 친구들도 물론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친구들도 있죠. 그래서 이렇게 영양적으로 훌륭한 식사가 우리 아이들에게는 사실 이렇게 좀 공포를 불러일으킬 만한 식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고민이 많이 되죠. 이 이상과 현실의 간극을 어떻게 줄여야 하는지 고민이 참 많이 되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아이들이 처한 식사의 환경별로 가이드를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다 올바른 식습관을 가지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아이들 식습관 형성에 있어서 환경적인 요인이 많이 이제 적용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누구랑 어디서 밥을 먹는지, 또 누가 어떻게 지도를 해주느냐가 중요한 요인으로 미쳤기 때문에 이런 아이들의 다양한 식사 환경을 고려한 식습관 지도가 필요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가정과 학교에서 또 이제 배달 음식과 이제 외식을 시킬 때 그럴 때 나누어서 한번 보도록 할 건데, 먼저 가정과 학교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큰 고민이 바로 편식이죠. 그래서 편식은 소식하는 아이들에게서도 나타나지만 과하다 싶을 정도로 많이 먹는 친구들에게서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아이들 얘기를 가만 잘 듣다 보면 아이들이 안 먹는 음식을 부모님이 안 드시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부모님께서 편식을 하는 경우죠. 그래서 집에서 안 먹던 음식을 사실 아이들이 바깥에서 쉽게 접하고 쉽게 먹지는 어렵기 때문에 아이들의 식습관은 가정에서 양육자가 지도하는 사회적 통제 영향이 가장 크므로 아이들에게 다양한 음식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은 필요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편식 같은 경우에는 특정 음식에 대한 선호도가 강해서 생기기도 하는데, 그 기호도가 형성이 되는 데는 여러 요인들이 있습니다. 단순히 맛이 없어서 안 먹는다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이제 안 좋은 기억 때문에 두려워서 안 먹는다.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친구들이 잘 안 먹어서 안 먹어요.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간식 많이 먹어서 배불러서 안 먹어요. 라고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렇게 여러 요인이 있는 만큼 그 이유에 따라서 맞게 해결 방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인간은 기본적으로 처음 본 음식에 대한 거부감을 느끼게 되는데요. 이를 푸드 네오포비아라고도 합니다. 유아기 때 가장 심했다가 점차 성장이 되면은 이제 다양한 음식을 맛보면서 조금씩 줄어들게 되는데, 모든 첫 시작이 가장 어렵죠. 그래서 좀 싫어하는 음식도 한 번은 먹어보게 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때 무조건 처음부터 강요를 하는 것이 아니라 단계적으로 적응해 나가는 과정을 있으면 아이들이 훨씬 수월하게 또 적응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방법을 푸드 브릿지라고 하는데요. 먼저 식재료와 좀 친해지는 시간을 가져보고, 그 다음에는 아이들이 모르게 한번 먹어볼 수 있게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알고, 이런 음식이, 이런 재료가 들어갔어 라고 알고 먹어보는 이런 과정이 있으면은 아이들이 점차 좀 거부감을 줄일 수 있다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다른 이유로 맛이 없어서 안 먹는다라고 하는 경우도 있는데, 사실 맛이 없다라는 표현은 좀 주관적인 표현이기 때문에 좀 구체적으로 한 번 더 그 이유를 물어볼 필요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이들은 쓴맛이 나는 게 맛이 없다라고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특히 향에 예민한 친구들은 채소 그 쓴맛이 독약처럼 느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좀 단맛이 많이 나는 파프리카나 당근이나 양배추 같은 채소들 먼저 접해보도록 할 수도 있고, 또 오이도 쓴맛이나 향 때문에 안 먹는 친구들이 있는데, 오이는 껍질과 양쪽 끝에 그 쓴맛 성분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오이를 살짝 끓는 물에 데치면 쓴맛과 향이 좀 날아가기 때문에 이러한 방법을 사용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또 식감이 싫어서 안 먹는 경우들도 있는데, 민감하거나 비위가 약한 친구들은 그 정도가 더 심하게 다가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채소의 물컹거리는 식감이 싫다라고 하면은 물컹한 가지 대신에 조금 단단한 오이 같은 걸 먼저 활용해 볼 수가 있고, 아예 다른 식감으로 바꾸는 방법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식품 건조기에다가 이렇게 말리게 되면은 좀 바삭거리는 식감으로 채소 칩처럼 아이들에게 제공을 해서 거부감을 좀 줄이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또 질감 중에서 이제 질긴 식감이 싫어가지고 고기를 안 먹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럼 고기를 이렇게 통째로 주는 게 아니라 분쇄육 형태인 뭐 함박스테이크나 동그랑땡 같은 음식으로 주게 되면 훨씬 더 수월하게 아이들이 음식을 섭취할 수 있겠습니다. 또 이제 다른 편식 이유를 보면 다른 또래 친구들이 안 먹어서 잘 안 먹는다, 편식하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 아이들은 또래의 영향을 되게 많이 받기 때문에 어린이집이나 학교에서 그 급식을 먹는 것 자체가 영양 교육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선생님들이 잘 지도해 주는 것도 중요하고, 또 가리지 않고 잘 먹는 그 분위기가 잘 형성이 된다면 내 아이도 그런 분위기에 영향을 받아서 잘 안 먹던 음식들도 잘 먹을 수 있게 되는 영향이 있습니다. 또 아이들 꼭 밥 먹기 전에 간식을 찾죠. 식사를 규칙적으로 하지 않게 되면은 밥을 먹기 전에 간식을 먼저 먹게 되는 경우가 생기게 되는데, 이제 앞서 살펴본 것처럼 아침 식사를 이렇게 결식하는 경우가 많이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아침을 안 먹게 되면 배가 고프니까 점심을 폭식하거나 혹은 그 전에 이제 간식을 먹게 되고, 정작 식사 때는 또 조금 먹게 되고, 그리고 얼마 안 지나서 또 배고프니까 또 간식을 먹게 되고, 이러한 이제 악의 패턴이 계속 될 수가 있어서 규칙적인 식사는 앞서 강조했듯이 이제 편식을 예방하기 위해서도 아주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니면 이 간식이 진짜 밥보다 더 맛이 있어서 이제 간식을 더 많이 먹게 되는 경우가 있고, 또 입이 심심하니까 아니면 친구들이 같이 먹자라고 해서 간식을 먹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럴 때는 보다 좀 건강한 간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해주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자, 아이들이 간식을 자주 사 먹는 편의점 같은 경우에도 요즘에는 소포장된 바나나나 컵과일처럼 자연식품을 먹을 수가 있고, 또 집에서 먹는다 하면은 그 유제품 같은 거를 요거트를 잘 섞어서 먹어보는 방법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또 유제품은 이제 특히 단백질, 칼슘이 포함된 좋은 간식이기 때문에 가당되지 않은 제품을 사용해서 아이들에게 간식으로 제공해 줄 수가 있겠습니다. 또 조금 출출해서 간식을 먹게 되는 경우에는 균형이 잡힌 간식을 먹어볼 수가 있는데, 균형 간식이라는 거는 탄수화물, 단백질, 채소가 적절하게 들어있는 간식을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 고기만두나
뭐 샌드위치 같은 경우에는 단백질이 좀 있는 닭가슴살이나 에그 샌드위치, 아니면은 그래놀라가 들어간 그릭 요거트나 계란물을 좀 적신 프렌치 토스트 같은 간식을 활용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만약에 이제 아이들이 좀 고학년이라면 영양 성분표를 확인하고 간식을 할 수 있게끔 알려주는 방법도 있는데요. 대부분 아이들이 이제 좋아하는 간식이 앞에서도 잠깐 나왔던 것처럼 저영양, 고열량 간식들이 많이 있습니다. 열량이나 포화지방, 당류는 많은데 단백질이 적은 간식을 저영양, 고열량 간식이라고 합니다. 네, 이때 영양 성분표는 1회 제공량 당으로 표시가 되기 때문에 꼭 몇 회 제공량인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고, 가급적이면 당류나 포화지방이 좀 적은 식품들을 선택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것도 필요하겠습니다. 또 당류 섭취 줄이기 위해서도 영양 성분표를 좀 확인하는 게 필요한데요. 세계보건기구에서도 가공식품을 통한 하루 당류 섭취 기준은 총 열량의 10% 미만으로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서 여자아이 9에서 11세가 1800칼로리가 필요 열량이었는데, 이에 이제 10%는 180칼로리 정도고, 당은 이제 그램당 4kcal를 내기 때문에 그램으로 환산을 하면 45g 정도가 되겠습니다. 아까 남아 2000칼로리를 기준으로 하면 50g이 해당된다고 보시면 되시고, 즉 가공식품을 통한 하루 당류 섭취가 45g 미만으로 권장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영양 성분표를 좀 확인하는 방법도 함께 교육해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 이제 당류 줄이기 위해서 탄산음료 대신에 뭐 탄산수 혹은 제로 음료를 마시거나 아예 횟수나 양을 줄이는 것도 당류 섭취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탄산 자체가 위장관 세포를 약하게 하기 때문에 제로 음료라 해서 무한정 많이 마실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단맛에서 점차 멀어지는 연습을 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반대로 너무 안 먹는 친구들도 있죠. 너무 안 먹는 경우도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는데, 필요한 열량만큼 섭취하지 않는 거는 성장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이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편식으로 안 먹는 경우는 앞에서 살펴봤지만 그냥 양 자체가 적은 친구들도 있죠. 절대적인 양이 적은 친구들도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영양 보충 음료를 좀 활용해 볼 수 있겠습니다. 영양 보충 음료는 우리 몸에 필요한 다량 영양소와 미량 영양소의 균형이 잘 잡혀 있기 때문에 식사나 간식 대용으로 잘 활용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대부분은 이제 1ml당 1칼로리 정도가 되고, 뭐 열량이나 뭐 단백질 함량이나 영양소 함량은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 소화용으로는 최근에 이렇게 좀 작은 사이즈로 나온 것들도 있고, 맛도 굉장히 다양하게 요즘은 나오기 때문에 이런 다양한 맛들을 좀 활용해 볼 수가 있고, 그래도 이 수능도가 조금 떨어진다라고 하면은 간식에다가 같이 활용을 해볼 수가 있는데, 오곡 맛이 나는 이 영양 보충 음료 같은 경우에는 미숫가루에 얼음 같이 해서 꿀 살짝 넣어가지고 쉐이크처럼 해서 만들어 볼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핫케이크 같은 걸 만들 때 우유 대신에 좀 사용을 하면 아이들이 좀 거부감을 줄여서 좀 열량은 조금 더 높여서 간식을 제공해 줄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가정과 학교에서 먹는 거를 살펴봤고, 요즘에는 또 배달이나 외식을 이용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는데, 사실 배달 음식이나 외식을 이용하게 되면 열량이나 나트륨, 포화지방 등을 좀 과다하게 섭취하는 경향이 있어서 사실 최대한 안 먹었으면 좋겠지만 상황상 불가피하게 좀 먹어야 되는 경우들도 있다 보니까는 그럴 때는 그나마 균형적으로 먹을 수 있는 방법을 교육해 주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초가공식품이나 당질 음료 종류, 또 포화지방이나 열량 섭취가 좀 과하게 될 수 있는 튀김류는 최대한 좀 줄이고, 대신에 곡류, 어육류, 채소류를 함께 섭취할 수 있는 메뉴를 선택하도록 아이들을 지도해 주는 게 필요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햄버거를 먹는다라고 하면은 튀김 패티류보다는 고기 패티류로 선택을 하는 것이 트랜스지방 섭취를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는 방법이고, 또 대부분 아이들도 세트로 먹죠. 그럴 때는 음료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로 탄산이나 탄산수, 물로 바꿔서 마시는 게 당질 섭취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고, 또 코울슬로 샐러드를 좀 변경해 먹거나, 만약 감자튀김을 먹는다면 먹는 양을 좀 조절해서 먹는 것을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좀 더 건강하게 먹자면 샌드위치로 바꿔서 먹는 것이 아무래도 햄버거보다는 채소류 섭취를 좀 더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샌드위치 역시도 가공육보다는 고기 자체가 들어있는 메뉴를 선택하고 또 과도한 소스 같은 경우에는 염분이나 당류 섭취가 많아질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하게 선택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또 배달과 외식에서 분식류를 빼놓을 수가 없죠. 근데 가급적 튀김류는 좀 제외하고 단백질이 있는 어묵이나 삶은 달걀을 함께 섭취하도록 하고요. 아무래도 분식류는 채소류 섭취가 좀 부족하기 때문에 다음 끼니 때 채소를 더 섭취할 수 있도록 알려주는 것도 필요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아이들이 많이 이용하는 편의점에서 보려고 하는데요. 편의점에서 식사 대용으로 식품을 선택할 때 샌드위치 같은 경우는 잼이나 크림이 많이 들어있는 것보다는 채소나 단백질인 고기, 계란이 들어있는 종류로 좀 선택을 하면은 아무래도 당질과 포화지방 섭취는 좀 줄이고 좀 더 균형 잡힌 섭취를 할 수 있다 생각해 주시면 되시고, 김밥 같은 경우에도 속재료에 이렇게 튀긴 돈가스가 들어가는 것보다는 채소나 이렇게 고기, 계란이 들어가 있는 형태로 선택을 하는 것이 좀 더 좋겠습니다. 이제 강의를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오늘 바른 식습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기억해 주셔야 하는 부분은 규칙적으로 필요한 양만큼 알맞게 골고루 먹는 이 세 가지가 되겠습니다. 제가 강의 부제를 온 가족이 함께해요 라고 정한 것만큼 이 세 가지는 사실 저희가 성인 교육을 할 때도 가장 강조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강의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해보면, 먼저 이제 5-6시간의 적절한 공복 시간을 두고 세 끼니 규칙적인 식사를 하며 필요한 양만큼 균형 잡힌 식사를 하는 것이 아이들의 성장과 발달에 있어서 중요하다 생각해 주시면 되시고, 이거는 성장 지연이나 비만한 아이들 모두에게 해당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아이들이 편식하는 다양한 이유를 살펴보았는데, 우리 아이가 왜 편식을 하는지 좀 구체적인 이유를 찾아서 그에 맞는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또 간식 같은 경우에는 균형 잡힌 건강한 간식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주로 밖에서 간식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영양성분표를 확인하는 연습이 같이 필요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외식이나 배달 음식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균형 잡힌 섭취를 위해서 곡류, 어육류, 채소군이 골고루 배합된 간식을 외부 음식을 선택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